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철호입니다. 자,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네요. 오늘 원주 한낮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벌써 더위가 느껴지는데요. 더위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추천 웰리스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캠페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살펴보고요. 또 지난해 이어서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원주 지역의 시내권 중학교 남녀 공학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각 학교별로 좀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인데 오늘 그 내용 점검하겠고요. 또 횡성 호수길에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실시 계획이 강원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교육청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면 무상교육을 지난달부터 소급해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면 무상교육 실시보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이라면서 전면 무상교육 조례안을 계류시켜 연내 실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현, 유상범,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국방위원회에 한기호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한기호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특히 소속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강원도의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하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하반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8%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산업부가 승인하고 있는 도매 요금과 도의 소매 요금을 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도내 가구당 가스 요금이 연 평균 47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강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웰리스 관광지 할인 캠페인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웰리스 관광지 어떤 그 관광을 또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또 할인된다는 것이 궁금한데요.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관광공사 의료 웰리스 팀의 김정화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달 초부터 웰리스 관광지 할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이 웰리스 관광지가 뭐 어떤 관광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 설명부터 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추천 웰리스 관광지는 전국의 우수한 웰리스 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유한 곳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힐링 관광지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웰리스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웰리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웰빙과 해피니스가 결합된 관광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단어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힐링 시설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추천 웰리스 관광지는 우수한 웰리스 관광 시설 또 프로그램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힐링과 명상 또 자연 수치유 그리고 한방 이런 테마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정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래요. 이번에 이러한 지역 관광지에 이 할인 캠페인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취지는 또 어떤 겁니까?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추천 웰니스 관광지를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힐링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매출이 급감한 웰니스 관광지의 시설과 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네. 예. 일단 대상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대상지는 이제 지난 5월하고 6월 중에 네. 그 전체 추천 웰니스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그 캠페인 참여에 관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네. 그 참가를 희망한 33곳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33곳이요. 전국이요. 네네. 강원도에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강원도에서 할인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곳은 3곳인데요. 네. 원주의 뮤지엄산 명상관, 그 평창의 용평 리조트, 양양의 오색 그린 야드 호텔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할인을 받는다는 것인데, 네네. 뭐 어떻게 할인 혜택을 받는 겁니까? 네, 이번 할인 캠페인은 공식 사이트인 healingkorea.kr에서 희망하는 시설의 할인 쿠폰을 먼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네. 시설 방문 후에 현장에서 결제 시에 쿠폰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쿠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네. 현장에서는 직원 확인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할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재 준비된 쿠폰은 이제 1인당 시설별로 1회 최대 5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름 휴가 기간에 이용하시라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약간 뭐 유의사항 뭐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쿠폰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현장에서는 시설 이용 기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방문 전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콘텐츠와 소수 인원 운영이라는 그 웰니스 시설 특성상 사전 예약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선착순으로 뭐 티켓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선착순에 걸려서 좀 사용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쿠폰을 다운로드 받고 나중에 원하는 시기에 현장을 방문을 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현장을 방문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사용 가능 여부를 시설에 확인을 하시고 출발을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약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뭐 규모가 뭐 상당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재정 충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군요. 예, 저희가 이제 총 33개 참여시설 대상으로 지원 금액을 책정을 한 거고요. 네. 전체는 약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구별로 몇 가구 정도가 좀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전국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6천 명을 지금 설정을 했는데 네. 한 1,250명 정도, 1,25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정보를 파악해서 네. 잘 활용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금방 또 소진될 수도 있겠군요. 네. 이제 벌써 꽤 이제 이달 초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네. 뭐 어떻게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많이들 접속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접속 건수는 매일 한 500건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다운로드 건수 또 이용 건수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 2주 내에는 다 소진되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되겠는데요. 네. 예. 좀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접속한다고요? 네, healingkorea.kr입니다. 예, 힐링코리아. 예. 힐링코리아를 검색하면 되겠군요, 포털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뭐 코로나19로 좀 웬만하면 좀 여행을 자제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밀집된 장소에 가지 않으시는 것이 현재 또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이 부분과 좀 어떻게 좀 서로 또 이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좀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십니까? 네,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여행 또 방역 부분, 이런 부분일 텐데요. 예. 현재 공사, 지자체 또 시설 관계자가 협업을 해서 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 업주 대상으로 시설별 방역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서 캠페인 기간 동안에 안전운영 관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대상으로는 웹사이트 내에 안전여행 가이드 배너를 게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여행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행 가실 거 이런 정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5만 원 할인이면요. 또 할인된 금액으로 가족들 딱 맛있는 식사 가능하시겠네요. 한 끼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알뜰 여행 또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위로웰리스팀의 김정화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최근에 원주 지역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남중 또 여중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해 왔었죠. 이런 건데 2018년에는 북원여중이 북원중학교로 전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좀 반대 의견이 좀 굉장히 많아서요. 다른 학교들까지 남녀공학 사업이 좀 현재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현재 원주 지역의 단성중학교라고 하죠.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내 4곳이 있어요. 이것을 대상으로 현재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되고 있군요. 네,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 지역 중학교 4곳을 대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주교육지원청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은 지난 2016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원주 지역의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특정 학교에만 지망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단성중학교로 인한 통학 문제로 발생하면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북원여중이 현재 북원중으로 유일하게 공학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학교와 학생 반대 의견으로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남녀공학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수가 저조한 학교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원주 지역 학교들은 그동안 거리상 통학 문제가 지속돼 왔지만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지 않은 학교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리가 먼 학교를 배정받아 등교해야 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남녀공학 전환 비율은 원주시가 가장 저조한 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교육지원청 노승범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구 도심지의 지속적인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신도심지에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자의 희망학교 배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희망대로 배정을 하게 되면 민원 감소 및 배정 만족도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별 적정 규모 학급 편성이 어려워지게 되고 교원 수급 등의 문제로 학생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녀공학 전환을 함으로써 거주지 근거리에 있음에도 다른 성별로 인해 진학이 불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통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그 예를 들어서 현재 바로 집 앞에 이 남자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여중 멀리 시내버스를 타고서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수 이제 상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제 학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면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해당 학교에서는요, 좀 반대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요. 네, 현재 원주 지역 학교 가운데 원주 중학교와 원주 여중, 그리고 진광중과 학성중 등 단성 중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원주 중학교와 원주 여중, 학성중은 남녀공학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진광중학교는 찬성 의견으로 학교 운영위 심의는 통과한 상태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단성중학교인 대성중과 상주여중은 남녀공학 추진과 관련한 학교 운영위 심의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원주 중학교를 포함한 4곳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70%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의 동문회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교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여중과 원주중학교 학생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그래도 남중 전통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뭔가 제 학교가 달라진다 해서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다 반대하세요. 부모님도 저랑 비슷한 이유로. 바뀌었을 때 딱히 장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바뀌는 걸 아마 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뀌면 뭔가 경쟁심이 불타오르지 않을까. 저는 여중이라서 이 중학교로 온 건데 그게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 반대해요. 그냥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신경 쓸 게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반대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부모님도 반대하세요. 네, 아무래도 뭔가 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 같군요. 자, 이런 가운데 원주교육지원청 앞으로 남녀공학 재추진과 관련해서 좀 그 구성원들,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또 마련할 계획이라고요. 네, 우선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데 교육청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녀공학 전환 시기와 추진 방법, 그리고 공학으로 전환된 이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라고 합니다. 또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 중학교 가운데 25%가 단성중학교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단성중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약 14분 단축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학교에만 지망자가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원주교육지원청은 올해 하반기에 남녀공학 전환 재추진에 앞서 지역 여론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이 횡성 호수길에 이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횡성 자치행정과의 김환태 정보통신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환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횡성 호수길 또 어디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횡성 호수길은 2000년 11월 횡성댐이 준공된 이후 수몰민들의 애환과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솔길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호수 주변 둘레길이 조성되었고, 이에 군에서는 2011년부터 호수길 노선 정비 및 안내판 설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횡성 호수길은 어답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맑은 공기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2018년 12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걷고 싶은 길 탑10 안에 들면서 걷는 여행자들에게 자연과 쉼이 공존하는 구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횡성댐 주변의 둘레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전체 뭐 구간이나 코스는 어떻습니까? 네, 횡성호수길은 전체 6개 구간 31.5km로 나눠져 있는데요. 1구간은 횡성댐에서 시작하여 약 3km이며 2구간은 능선길로 울창한 숲과 횡성호수를 감상 가능한 코스로 4km이고 3구간은 치유의 길로 지루하지 않고 다이나믹한 코스로 1.5km이며 4구간은 사색길로 정감 있는 시골길 7km를 걷게 되고 5구간은 가족길로 망향의 동산에서 수몰 전의 향수를 감상하고 호수 주변으로 9km를 걷게 되는 구간이며 마지막으로 6구간은 해산길로 정감 있는 포장길과 앞동산의 향취를 느끼며 횡성댐으로 되돌아가는 7km 구간입니다. 이 구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5구간에 대하여 근본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5구간에만 이제 설치를 하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5구간을 설치하여 효용성이나 편리성을 따져봐서 향후 계속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 5구간이 인기가 있는 게 이제 횡성호수 이렇게 도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제 편리함이 있어서 5구간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저희 횡성호수길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에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핸드폰을 요금 걱정 없이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CCTV와 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일반 시스템과 좀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횡성 호수길 횡성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일체의 오염 유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과 통신회선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선로와 통신회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스템 구현과 서비스가 가능한 자연 친화형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시스템 어떤 기능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먼저 CCTV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관광객의 안전관리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카메라의 카운팅 기술을 활용한 관광객의 통계화가 가능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유튜브 등의 실시간 중계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관광객들에게 무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핸드폰 충전 기능도 서비스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좀 편리함이 있겠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언제 완공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 및 현지 실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면 10월부터 설치가 시작되어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일 더울 때 이 습기를 걸으시면서 땀을 흠뻑 쏟으면요, 이게 정말 상쾌합니다. 네, 이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그 기분이 정말 최고라고 하는데 좀 많으면 한번 날이 더울 때 걸어볼까? 땀 흘려볼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 횡성 호수길 그 중에 또 그러한 그 경험을 하기에 정말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좀 초대의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횡성 호수길은 호수를 벗삼아 경사도가 거의 없는 길로 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편안하며 올해에는 예비 열린 관광지로 지정되어 장애인 및 임산부, 노약자 등 누구나 더욱 방문하기 편안하도록 코스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2021년도에는 열린 관광지 노선도 정비되고 공공 서비스 체계도 구축되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것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저희 호수길을 방문해 주시면 힐링과 쉼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자치행정과의 김한태 정보통신 담당자였습니다. 자,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그리고 구성의 김유준이었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